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겁니다. 네, 쩌나제이 채널의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은 몰락한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요. 어느 순간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성장세가 떨어지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들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화장품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보복 소비라 부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화장 안 하고 편하게 다니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는 데 있어서 화장품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외출이 늘어날 것이고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 점점 화장을 한다든지 본인을 꾸미는 시간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여기에 작년에 실질적으로 화장품에 관련된 매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기저효과라고 부르는데요. 1년에 매출이 200만 원 나오던 매장이 100만 원이 나오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지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년도에 매출이 10만 원밖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매출이 현재 100만 원이 나오면 100%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급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라서 주가 또한 급등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황제주였고 여전히 화장품주들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오늘 6월 29일자로 공매도 누적 공매도 수량이 한 104만 주 정도 되거든요. 현재 전체 상장된 주식 숫자가 5,8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 정도가 2,800만 주가 현재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430만 주, 한 7% 정도 되는 게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3,200만 주 정도는 물량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확보된 물량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한 2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만 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금액으로 치면은 한 59억, 60억 정도 되거든요. 이 회사의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유통 물량이 2천만 주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의 중국이나 면세 동향이 시장 기대치보다도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설화수고요. 두 번째 브랜드가 이니스프리, 세 번째가 아리따움, 그리고 네 번째 에뛰드하우스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뛰드하우스 같은 경우가 9년 만에 중국 매장을 완전 폐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뛰드하우스가 610개 정도 매장을 운영했었는데 완전 폐쇄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요. 중저가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의 속도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40개 손실 매장 폐쇄를 했고요. 90개 매장도 올해 추가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폐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나쁜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결국에 장사가 안 되는 적자가 나는 점포들을 없애면서 오히려 이제 비용을 점점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수익성 자체만은 더 늘어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회사가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만 좋아진다고 답은 아니고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외형 성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수익성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 평가는 조금 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3일 보시면 이날 주가가 한 6%까지도 빠졌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에 현재 가격이 점점 모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120일 동안 사람들이 매수했던 가격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물렸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신에 조금 더 생각할 문제는 과연 지금 충분히 떨어졌다는 걸 알지만 지금 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당장 바로 올라올 것인가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긴 관점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대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 대표적인 이유가 2분기에 결국에는 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분간 주가가 횡보를 할 테니까 적절한 시기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반대로 새롭게 아모레퍼시픽에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시장에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도 변동성이 더 큰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전체를 다 담기보다는 일부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